병원은 어떻게 내가 뭐부터 준비해야 되지? 막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뭔가 교육방송 같지 않나요? 네, 당분간은 병원 취업 뽀개기 시리즈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댓글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오셔서 제가 다 정성스럽게 답변은 해드리긴 하지만 진짜 가장 힘들어하고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 병원 취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시리즈로 계속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병원 첫 취업, 경험도 해보지 못한 이 낯선 병원이라는 세계, 거기다가 사회생활이 처음이라면 병원은 어떻게 내가 뭐부터 준비해야 되지? 막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급부터 고급까지 병원 언니가 병원 취업 코치로서 여러분들을 리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시작인 만큼 병원의 취업 프로세스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순서는 다른 곳과 비슷할 거예요. 일단 입사 지원서를 만들어서 접수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는 서류 전형이 있을 거고, 이 서류에서 통과가 됐다면 연락이 와서 면접 제의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 합격까지 이렇게 취업하기 전까지는 요 4단계 프로세스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하나씩 제가 주의사항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서 작성 방법은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다시 찍을 거기 때문에 이 접수 단계 주의사항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고요. 병원은 입사 지원서가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자유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큰 기업체나 대기업처럼 자체에 있는 그런 포맷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보통 자유 기재로 하는데, 이 접수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첫 번째는 병원 상호명 기억하기. 요 상호명, 동그라미가 상호명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병원의 면접 제의 전화를 서류 전형 통과시켜서 엄청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어떤 반응이냐면 정주님 여기 지원하신 메디피아 치과인데요 라고 하면 네?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인이나 자코리아 같은 그런 채용 사이트에서 막 이렇게 보고는 두서없이 한 10군데씩 지원을 하시나 봐요. 많은 곳에 지원하는 건 좋지만 최소한 내가 어떤 병원에 지원을 했는지 상호명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원하신 메디피아 치과인데요 라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하셔야겠죠. 저는 오죽하면 여기 지원하신 메디피아 치과인데요 기억하세요? 라고 전화를 한 적도 정말 많습니다. 워낙 너무 많이 기억을 못 하셔서. 그리고 최소한 내가 지원한 병원의 위치 기억하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병원의 홈페이지라든지 진료 과목이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샅샅이 이렇게 리서치하고 나랑 맞는 병원이다, 이 병원 근무하고 싶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지원을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까지 아니라도 상호명과 위치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력서를 업로드한 날짜, 지원한 날짜, 그리고 이력서 입사 지원서 끝에 보면 날짜 기재하는 란이 있는 그런 입사 지원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수정해서 그 이력서를 업로드하고, 또 내가 일주일 전에 이력서를 지원했는지 2주 전에 했는지 대략적인 그런 기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입사 지원서를 이메일로 보통 제출을 하죠. 이메일 또는 사람인 같은 경우는 사람인 자체 접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나서 서류 전형, 그러면은 이제 면접 전화가 올 거예요. 지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면접 전화가 오면 내가 어떤 내용으로 이력서를 넣었는지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모르는 번호도 항상 받기. 그러니까 지역 번호가 02로 올지 051로 올지 031로 올지 당연히 그 해당 지역의 지역 번호 전화로 올 수도 있고요. 때때로 요즘에는 인터넷 전화도 많이 쓰기 때문에 070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요즘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스팸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02 막 이렇게 왔을 때 정말 그 전화인가? 대출 권유 전화인가? 귀찮아서 네 이렇게 받았더니 정말 제가 성심성의껏 받아야 되는 그런 클라이언트의 전화였던 거예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전화인지 제가 알았으면 네 정주윤입니다 또는 네 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받았을 텐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전화 받는 다 습관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도 항상
매너를 갖춰서 받으셔야 되고, 심지어 저는 전화를 했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네? 이렇게 받길래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분의 전화 받는 태도가. 네, 그래서 모르는 번호 항상 받는 거. 그 다음에 조용한 장소. 당연히 이동 중이거나 지하철이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나아요. 하지만 받았을 때 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동 중이라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정도의 그런 것도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지금 좀 시끄러워서 제가 뭐 5분 뒤에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바로 다시 전화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조체 주의. 전화를 친구랑 통화하는 것도 아닌데 네 맞아요, 네 어디세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요조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닭가체 위주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렇게 격식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상대방 끊는 거 확인하고 전화 종료하기. 뭐 이 정도가 면접 전화 왔을 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로 영상 한 편을 더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면접. 면접도 뭐 영상 한 10개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면접 영상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면접 복장 이런 것도 뭐 청바지 입어도 돼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순서에서 핵심만 보면, 당연히 자기소개 1분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내가 지원한 병원, 이거 정말 별표. 네, 별표. 병원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죠. 어떤 진료를 하는지, 원장님 양력은 어떤지, 뭐 의사는 몇 분 있는지 홈페이지 보면 요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 꼭 조사를 해보시고 면접 보러 가셔야 되고, 질문을 했을 때는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차분히 2초 정도 후 대답하기, 뭐 밝은 미소, 그리고 근무 조건을 가셨을 때 뭐 근무 시간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그러니까 면접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시고, 이것도 오늘 프로세스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면접 관련해서는 영상을 제가 여러 개로 여러분들 좀 찾아뵈려고 해요. 그리고 최종 합격. 네, 합격 통보. 그러니까 절차를 보시면 여기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을 보고 나서 바로 합격하는 경우도 한 10명 중에 3명, 4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너무 잘 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을 보고 나서 이 면접자는 정말 우리 병원에 딱 필요한 사람이다라면 바로 현장에서 말을 해요. 면접 장소에서. 그럼 출근은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그리고 근무 뭐 조건이나 연봉은 이러이러한데 괜찮으시냐?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아카데미 학생들, 그 병원 코디 과정 수료한 학생들도 이렇게 전화 와서 저 일주일 전에 면접 봤는데 아직 연락 안 오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병원에서의 매너는 합격, 불합격 통보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아직은 병원에서 그런 연락을 해주는 곳이 제가 볼 땐 10군데 중에 한 2군데, 3군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합격했다, 합격했다, 연락을 잘 안 해요. 뭐 이렇게 큰 기업체처럼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는 1주에서 2주 사이에 합격 연락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나가면서 그 연락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뭐 내일까지 면접 있으니까 연락드릴게요. 아니면 일주일 안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합격 통보를 현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3, 4일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최종 합격은 현장에서 받지 않으면 전화가 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감사합니다 라고 애티튜드를 갖추고 말을 해야 되고, 언제 내가 입사하면 되는지, 그리고 출근 전 준비사항. 이게 병원마다 달라요. 유니폼을 제공해주는 유니폼 제공은 당연하지만 신발은 또 유니화라고 하죠. 본인 거를 준비해 가야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뭐 복장이나 신발 또는 뭐 제가 준비해 가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고요. 출근할 때는 최소한 나의 수첩, 메모장 정도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근 전날 일찍 잠든, 이건 당연한 건데 저희가 뭐 이렇게 항상 당부를 하죠. 컨디션 관리 잘 하시라. 많이 긴장되시겠지만. 그래서 최종 합격까지.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접수하고 서류 넣고 면접 보고 최종 합격까지 이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하신 건 아무래도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는 면접은
어떻게 봐야 돼요? 복장은 뭘 입어야 돼요? 어떤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병원 언니 가장 인기 1위 영상, 딱 제일 많이 조회해 주신 인기 영상 1위가 바로 병원 면접관이 말해주는 면접에 대한 그런 영상이죠. 그래서 이걸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어서 계속 업데이트 될 거고요. 이 영상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요청하는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